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9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서 관세가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낙농소들 사이에서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두 가지 변종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과학자들은 몇 차례 돌연 변이가 나오면 사람 간의 감염도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에서는 수년 만에 가장 지독한 독감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조류 독감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IRS를 사칭한 $1,400 환급금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BB 소비자 보호기관은 사기범들이 IRS 공식 메시지처럼 보이는 문자를 보내 납세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와 여러 주정부가 미납 통행료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사기 피해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TC는 최근 통행료를 이용했든 그렇지 않든 미납 요금을 내라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합법적인 비자나 영주권을 가진 한인들이 범죄 기록이 없는 한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내추럴푸드 자회사 메이드굿이 제조한 그래놀라 바 수백만여 개가 리콜됐습니다. 메이드굿에서 제조된 그래놀라 바에 금속 조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섭취할 경우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리콜 조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흘째인 지난 17일 교황청은 교황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포함하는 다균성 감염에 따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임상 상황을 겪고 있지만 진단에 따른 치료를 통해 호전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의 가족들이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주요 제안국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리엘 지명헌 목사와 함께하는 워십 콘서트가 오는 3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타코마 제1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지명현 목사는 한국의 CCM 1세대 찬양 사역자로 소리의 그룹의 멤버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합법적인 비자나 영주권을 가진 한인들이 범죄 기록이 없는 한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서 관세가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 것이지만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은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며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낙농소들 사이에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두 가지 변종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과학자들은 몇 차례 돌연변이가 나오면 사람 간의 감염도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이 조류 독감에 감염된 경우는 68건으로 대부분 낙농업 종사자들이지만 지난주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서에서는 H5N1에 감염된 줄 모르고 소를 돌본 수의사 3명의 무증상 사례도 기록됐습니다. H5N1 조류독감 백신을 개발 중인 스콧 한슬리 펜실베니아 대학 미생물학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인간 간의 전파를 시작할 방법을 찾아서 적응한다면 인간 감염이 하룻밤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에서는 수년 만에 가장 지독한 독감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조류독감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1,400 환급금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기관은 사기범들이 IRS 공식 문자처럼 보이는 문자를 보내 납세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사기 문자는 $1,400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빠른 송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자는 IRS 공식 웹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링크이며 만약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 코드 감염 또는 금융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RS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경기부양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납세자 100만 명에게 총 2억 4천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보냈고 지급 절차는 1월 말까지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와 여러 주 정부가 미납 통행료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통행료를 이용했든 그렇지 않든 미납 요금을 내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전국의 통행료 징수 기관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미납된 통행료를 즉시 납부하라고 협박하며 특정 금액과 함께 결제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할 경우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 코드가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일리노이를 포함해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조지아, 텍사스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합법적인 비자나 영주권을 가진 한인들이 범죄 기록이 없는 한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인 영주권자가 추방을 당한 이유도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추방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 국적자는 영주권자일지라도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 가운데 과거 범죄 기록 등의 문제가 되면서 추방 조치를 당하는 것이므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버사이드 내추럴푸드 자회사 메이드굿이 제조한 그래놀라바 수백만여 개가 리콜됐습니다. 그래놀라바에 금속 조각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섭취할 경우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리콜 조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작된 리콜 대상은 200만 개 이상의 그래놀라 바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에는 초콜릿칩, 혼합베리, 딸기, 쿠키앤크림, 초콜릿 드리즈, 벌스데이 케이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1일 해당 리콜의 위험 수준을 두 번째로 높은 위험 등급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은행 규제 데이터를 집계하는 뱅크 레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기업의 대출 연체 금액은 280억 달러를 넘어서며 1년 전보다 5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또 미국 은행이 미국 및 해외 기업에 제공한 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3%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7년 1분기 이후 최고치로 기업 대출 시장에서 오랜 기간 낮은 연체율이 지속된 이후 처음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금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연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000달러에서 3,100달러로 높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리나 토머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와 금 기반 상장 지수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으로 연말 금 가격 목표를 온스당 3,1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6.5%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포함해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투기적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최고 3,3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 증가도 금값 상승의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흘째인 17일 교황청은 교황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포함하는 다균성 감염에 따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잡한 임상 상황을 겪고 있지만 진단에 따른 치료를 통해 호전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발열 없이 안정된 상태로 병원에서 책을 읽거나 업무도 일부 처리했다고 합니다. 교황청은 교황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교황의 병상 업무는 더 길어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의 가족들이 이달 말 열리는 UN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주요 제안국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50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해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김정우, 김국희, 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엘 지명현 목사와 함께하는 워십 콘서트가 오는 3월 5일 저녁 7시 타코마 제1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지명현 목사는 한국의 CCM 1세대 찬양사역자로 소리엘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며 야곱의 축복,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이시여 등 수많은 유명 찬양곡들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전 세계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깊이 있는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소폭 오르겠지만 계속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하루 종일 추운 날씨 예상됩니다. 특히 저녁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6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5도 예상됩니다. 이 같은 추운 날씨는 내일 오후부터는요 차차 풀리면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감기와 독감 너무 유행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